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은 누구인가? 서울 한가운데에 광화문 광장이라는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두 개의 커다란 동상이 서 있는데 하나는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고 다른 하나는 바다 위에서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광장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익숙한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이 동상을 보자마자 아, 이순신 장군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오는 4월 28일은 이순신 장군 탄생 48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어를 배운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명의 역사 인물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과 나라를 지킨 영웅 이순신 장군입니다. 광화문 광장을 방문하기 전에 두 사람에 대해 안다면 정말 좋겠죠? 이순신 장군은 지금으로부터 약 450년 전 조선시대에 살았던 군인이었습니다. 1545년 4월 28일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오래전 영웅이지만 한국인들은 그를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용감한 장군, 나라를 지킨 사람, 끝까지 책임을 다한 사람이라는 말이 이순신 장군의 이름 옆에 늘 따라다닙니다. 그저 전쟁을 잘한 장수여서가 아닙니다. 나라가 가장 위험했던 순간에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활약한 시대는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이 벌어진 때였습니다. 1592년 일본군이 갑자기 조선을 침략하면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조선의 해군, 즉 바다를 지키는 군대를 이끌며 여러 차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활약 덕분에 조선은 바다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고 나라가 더 큰 위기로 빠져드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처음부터 특별한 영웅으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 그는 활쏘기와 무예를 좋아하고 정의감이 강한 소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바르게 살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힘이 세고 용감한 사람이면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이 늘 순탄했던 것도 아닙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 묵과 시험을 보던 날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생겨 그 자리에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크게 낙심하고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묵묵히 실력을 쌓아 다시 도전했고 마침내 시험에 합격해 군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패에 주저앉지 않는 이 끈기야말로 한국인들이 이순신 장군을 더욱 깊이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관직에 나간 뒤에도 그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윗사람과 뜻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순신 장군은 자기 이익을 위해 옳은 것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품 때문에 손해를 볼 때도 있었지만 바로 그 점이 훗날 더 큰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부하 군사들은 그를 믿고 따랐고 백성들은 그를 든든하게 여겼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진짜 힘은 전쟁터에서만 빛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1591년 전라 지역의 바다를 책임지는 전라좌 수사 자리에 오른 그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부터 배를 정비하고 군사를 훈련시켰습니다. 일본이 쳐들어올 가능성을 미리 걱정하며 조용히 준비했던 것입니다. 덕분에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가 맡은 곳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잘 준비된 상태로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미리 생각하고 미리 대비하고 맡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세. 이것이 이순신 장군을 단순한 장수 이상으로 만든 힘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완벽한 사람이어서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두려움을 느꼈고 몸이 아팠으며 가족을 걱정하는 평범한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아서 싸운 것이 아니라 무서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멀리 있는 전설 속 영웅이 아니라 힘든 순간에도 책임을 다하는 한 인간으로서 더 깊이 마음에 다가오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조선을 지킨 장군이었고 어려움 앞에서 책임을 놓지 않은 공직자였으며 가족을 사랑한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나라가 흔들릴 때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광화문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동상을 올려다보며 감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동상은 단지 옛날의 장군 한 사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기, 책임, 성실, 그리고 준비하는 자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토픽. 다음 문장에서 기역과 니은의 괄호에 가장 어울리는 것을 고르십시오. 조선의 장군 이순신이 만든 거북선은 당시 매우 특별한 배였다. 이 배는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단단하게 덮여 있었고 여러 개의 대포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거북선은 바다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괄호. 또한 이순신 장군의 전술은 바다의 흐름과 지형을 잘 이용했기 때문에 전투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크게 괄호. 하였다, 높였다. 사라졌다, 줄였다. 숨겼다, 잃었다. 밀었다, 낮췄다. 모두 아시죠? 역할을 하였다.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입니다. 조선의 장군 이순신이 만든 거북선은 당시 매우 특별한 배였다. 이 배는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단단하게 덮여 있었고 여러 개의 대포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거북선은 바다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순신 장군의 전술은 바다의 흐름과 지형을 잘 이용했기 때문에 전투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백전백승의 비결, 거북선과 전략 전술. 1592년 일본이 갑자기 조선을 침략하면서 임진왜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조선의 땅은 순식간에 흔들렸습니다. 일본군은 빠른 속도로 북쪽을 향해 올라왔고 많은 백성들이 두려움과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육지에서의 상황이 계속 나빠지는 가운데 바다에서만큼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해군이 바닷길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승리는 단순히 몇 번의 전투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닷길을 막아 일본군이 군량과 무기를 자유롭게 나르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쟁 전체의 흐름을 서서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23전 23승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전략, 전술의 귀재이자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을 가졌던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미리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전라좌수사가 된 뒤부터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걱정하며 배를 정비하고 무기를 갖추고 군사들을 꾸준히 훈련시켰습니다. 전쟁이 길어질 것을 내다보고 식량 문제까지 챙길 정도로 꼼꼼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곳이 혼란에 빠졌을 때에도 조선의 해군은 비교적 잘 갖추어진 상태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준비만이 위기의 순간에 빛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준비의 상징이 바로 거북선입니다. 거북선은 이름처럼 거북이 모양을 닮은 특별한 배였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배의 위쪽이 단단하게 덮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덮개 위에는 뾰족한 쇠못이 촘촘히 박혀 있어서 적이 올라오거나 가까이 다가오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배 앞쪽에는 용의 머리 모양이 달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연기나 불을 내뿜을 수 있어서 적군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거북선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고 방향도 쉽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좁은 바다에서도 자유롭게 싸울 수 있었고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대포를 쏠 수 있어서 멀리 있는 적도 강하게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어느 나라의 배와 비교해도 뛰어난 전투함이었습니다. 거북선의 힘을 처음 크게 발휘한 전투 중 하나가 사천해전과 당포해전이었습니다. 적을 공격하기 불리한 자리에서 무리하게 맞붙는 대신 조선 해군에게 유리한 바다로 끌어낸 뒤 공격하는 영리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 자신도 어깨에 총탄을 맞아 다쳤지만 끝까지 싸움을 이끌었습니다. 당포해전에서는 거북선을 앞세워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고 적의 장수를 없앨 만큼 조선 해군의 위력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힘만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확히 읽고 방법을 바꾸며 싸운 장군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술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한산도 대첩에서 쓴 하깃진입니다. 1592년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은 일본 해군을 넓은 바다로 끌어낸 뒤 하기 날개를 활짝 편 것처럼 배들을 펼쳐 적을 반달 모양으로 둘러쌌습니다. 사방에서 포격을 받게 된 일본군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조선 해군이 바다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전쟁 전체의 흐름이 바꾼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해전 승리들을 돌아보면 미리 준비하는 자세, 상황을 읽는 지혜, 불리할수록 더 침착해지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용기가 어우러진 이야기입니다. 옥포에서 처음 희망의 불씨를 만들고 한산도에서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명량에서 무너진 희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것이 한국인들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를 기억하고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난중일기로 바라본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 이순신 장군 하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전쟁터를 떠올립니다. 거북선을 앞세워 적을 물리치고 불리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이끌어낸 위대한 장군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이순신에게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그는 매일 밤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가 바로 난중일기입니다. 난중일기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동안 직접 손으로 쓴 기록으로 전투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날그날의 생각과 감정, 걱정과 슬픔까지 솔직하게 담겨 있습니다. 난중일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순신의 솔직한 걱정입니다. 전쟁 중에는 식량이 떨어지거나 군사들이 병에 걸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런 상황을 일기에 가감없이 적었습니다. 나라의 형편이 나빠질 때는 마음이 무겁다고 썼고 앞날이 불투명할 때는 깊은 고민에 잠겼다는 내용도 자주 나옵니다. 이 기록들은 이순신 장군이 늘 당당하고 두려움 없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도 불안했고 그도 흔들렸습니다. 다만 그 불안을 일기에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다음날 다시 자리를 지키는 힘을 찾았던 것입니다.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난중일기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자주 등장합니다.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채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며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자신을 안타깝게 여기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장군이면서도 어머니 걱정을 잊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런 기록들은 이순신 장군이 철갑을 두른 영웅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부하 군사들을 대하는 태도도 난중일기에서 빛납니다. 이순신 장군은 군사들이 아프거나 다치면 진심으로 마음 아파했고 그들이 제대로 먹고 쉴 수 있는지를 늘 살폈습니다. 부하를 그저 싸움에 쓰는 도구로 보지 않고 함께 나라를 지키는 사람으로 존중했습니다. 명량의 전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군사들이 마지막까지 함께 싸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런 신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난중일기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 장군의 개인 일기가 세계적인 기록유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전쟁의 기록만이 아니라 한 인간이 어떻게 어려움을 버텨내고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난중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힘든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는 모든 사람에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두려워도 자리를 지키면 된다고 말입니다. 한국인의 가슴속에 살아있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세상을 떠난 지 4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오늘날 그를 마치 가까운 사람처럼 기억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가면 높이 서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순신 장군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용기입니다. 나라가 가장 어렵고 위태로웠던 순간에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싸운 사람. 12척의 배로 100척이 넘는 적을 맞서 싸운 사람. 마지막 전투에서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앞장선 사람. 이런 이순신 장군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학생들은 시험이 힘들거나 무언가 잘 안 풀릴 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어른들도 직장이나 일상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이순신 장군도 저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힘을 얻곤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용기는 전쟁터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존경받는 또 다른 이유는 그의 올곧은 성품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보다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도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영국의 백과사전 브리테니커는 이순신 장군의 해전 전략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세계 해군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명장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난중일기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전 세계가 인정하는 소중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이순신 장군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누구인지, 거북선과 전략으로 어떻게 나라를 지켰는지, 난중일기를 통해 그의 인간적인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오늘날 한국인의 마음속에 그가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멀리 있는 전설이 아니라 오늘 우리 곁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힘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넬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자기 자리를 지키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토픽. 다음을 듣고 여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이순신 장군이 전투에서 이긴 이유가 거북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거북선도 중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장군의 리더십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는 항상 병사들을 믿고 앞에서 이끌었어요. 그래서 병사들도 끝까지 함께 싸울 수 있었어요. 거북선이 전투 승리의 가장 큰 이유이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승리에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병사들은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전술보다 무기가 더 중요하다. 모두 아시죠? 여자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투에서 이긴 이유가 거북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거북선도 중요했어요. 하지만 저는 장군의 리더십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그는 항상 병사들을 믿고 앞에서 이끌었어요. 그래서 병사들도 끝까지 함께 싸울 수 있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